제가 어제 면을 먹고 조금 부은 김미연입니다. 지금 한진현 이슈전략연구소가요, 전국에 44, 5개 정도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서울 서부센터고 저는 수원센터에 있습니다. 자, 퀴즈 나가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설명하는 게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경기를 하고 있다. 네, 어떤 경기죠? 태권도. 그런데 지금 어느 장면일까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자, 초성 퀴즈로 바꿀까요? 미음, 치읓입니다. 자, 제가 설명회를 할 건데요. 뭐를 할 건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올 듯 한데 안 나오죠? 안타깝습니다. 넘어갑니다. 목자입니다. 자, 목을 찼어요. 오늘 나갈 간단한 설명회는 2022 교육과정하고 고교학점제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학종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선택 과목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편제표 보는 거, 선택 과목이 왜 중요한지, 대학 계열도 보고,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어느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하고 불리한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요 지금 공통과목, 선택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하는 게 일반고 학생이고요. 자,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 여기 배우는 데가 특목자사고 또는 특성화고 이렇게 학교가 나누어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에 갔었을 때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배우고 또 창의 체험 활동, 자동, 봉진, 줄여서 이 비교과를 완성시키면 학종으로 지원을 할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2022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뒤에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요거는 교육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그대로 올렸어요. 저희 내신 9등급이었는데 5등급으로 바뀐다. 상대평가 석차 등급 미기재로 한다. 요거 그냥 넘어가고 요 표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과목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기술과정, 제2외국어 요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과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노란 칸들이 추가로 생기는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이 2022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배웠던 국어, 수학 과목, 사회 과목 여기에 진로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의대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생명을 선택해야지 유리하겠죠. 그런데 점수 따기 쉽다고 지구과학을 선택했다면 대학에서 이 학생을 판단할 때 얘는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을 그냥 골랐구나. 우리 학과에 전공 적합하지 않아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2022부터는 융합 선택이라고 해서요. 실생활에 응용될 수 있는 과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금융과 경제생활, 저 이런 과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금리도 알고 복리대출 이런 것도 알고요. 그 다음에 융합과학탐구 이런 과목들이 다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아이들이 배우는 과목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거꾸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수학 선생님이 옛날에는 지금 수원, 수투, 미적, 확률과 통계 요 정도만 가르치면 됐는데 요새 경제수학이나 인공지능 수학까지도 간신히 지금 해왔는데 추가로 더 늘어요. 실용 통계, 수학 과제 탐구 여러 개가 느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한 과목 배정된 게 아니라 서너 가지를 가르치려니 선생님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2022 개정에서 선생님들의 반발이 사실은 되게 커요. 지금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안 그래도 지금 2015 개정에 우리가 이제 적응해서 교실 따로 분리하고 선택 과목 너는 뭐 할 거니 이렇게 시키느라고 힘들었는데 지금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고민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냥 몇 학년 몇 반 시간표라고 하면 게시판에 붙어 있고 애들은 그 시간표대로 그냥 움직였잖아요. 고1까지도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고2부터는 문과, 이과로 나누어져서 예전에는 문이과 그냥 주어진 수업대로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다 그렇게 다니셨어요. 시간표 내가 짠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짜준 대로 움직였죠. 그런데 지금은 선택 과목에 대한 아이들의 판단이 이제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학과 문화라는 과목을 선택할래요. 그리고 경제 수학을 선택할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선택한 아이들대로 반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소인수 과목이라고 해서 인원수가 작은 과목의 학생들이어도 원하면 열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마다 지금 교실이 부족하다. 옛날에 20명, 30명씩 할 거를 10몇 명씩, 6명씩 막 반을 나누다 보니까 교실이 부족하다. 두 번째, 선생님들이 수업하는데 수업의 질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된 분이 많다. 그래서 지금 2022로 개정해서 움직이고 지금 중학생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이렇게 진행될 거긴 하지만 아마도 첫 해, 둘째 해는 아무래도 힘든 상황이 계속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교과 과목의 성적 산출도 다릅니다. 지금 하는 고등학교 아이들은요. 공통 과목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그거는 그냥 똑같이 9등급이었고 표준 편차, 과목 평균, 수강자 수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이 있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별로 분표가 있어서 A, B, C만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처럼 우리 중학교 때 점수 받으면 A, B, C로만 나눠졌던 거 기억나시죠? 고등학교 때 사실은 진로 선택 과목이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2022로 가잖아요. 그러면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5등급으로 줄었으면 우리 아이가 1등급, 2등급 애들 어느 정도 합쳐질 거고 3, 4등급 애들이 2등급으로 갈 거고 4, 5등급이 3등급으로 갈 거고 그러면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성적이 좀 향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머니들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반석차 아셨어요? 네. 그다음에 전교 석차 아셨죠?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 정도 되는지 좀 가늠을 쉽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 자녀분들 중학교 성적에 반 등수 나오나요? 아니면 혹시라도 담임쌤한테 가서 우리 애가 반에서 몇 등 정도 하나요? 하고 물어보신 분 계세요? 이제 안 물어보시죠? 그냥 뭐 그러려니 A면 뭐 잘하나 보다. B면 뭐 그냥 중상 정도 되나 보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90점 간신히 딱 맞아서 A를 맞은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이 정도면 우리 애가 A니까 우리 애는 국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수학도 A야. 그런데 100점 A가 있고 90점 A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중학교 애들 중에 A를 받는 성취 그 비중이 거의 30%, 40%를 육박해요. A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애들이 그대로 고등을 올라간다고 하면 100에 가까웠던 A는 1등급, 2등급에 있을 거고 90에 가까웠던 애들이 그냥 3, 4, 5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어머니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중학교 때 공부 잘했다. 근데 고등학교 갔는데 이거 학원이 문제인지 얘가 친구랑 뭐 잘못 사귀어서 공부를 안 한다는 등 과외를 바꿔야 되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애들 성적이 그대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정확하게 우리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건데 걱정이 되는 게 지금 5등급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A, B, C, D, E로 이렇게. 그러면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일반 그냥 보통의 평범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더 손을 댈 수 없는, 그냥 모르겠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또 하나, 이렇게 성취도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학에서 누구를 뽑을까? 똑같은 1등급인데. 그러면 정말 100에 가까운 1등급이 있을 거고 아까처럼 90에 가까운 1등급이 있을 건데 그거의 비율을 어떻게 할까? 자, 블라인딩 평가한다고 해요. 지금 2015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수시 면접을 보거나 학교에 원서를 낼 때 블라인딩 평가한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봐도 생기부를 보면 얘가 일반고인지 특목자사고인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국제법, 국제경영, 국제법 실무 이런 과목을 일반고에서 배우나요? 안 배우죠. 국제고에서 배우죠. 심화 스페인어 안 배우잖아요. 스페인어 회화 안 배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생기부를 봐도 이게 아무리 블라인딩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다 일반고인지 특목자사고인지가 다 나오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이 계속되니까 이제 좀 있다가 2022 그 교과에서 선택의 과목의 틀을 많이 늘려놓은 거예요. 뭐 너희도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요. 근데 문제는 일반고에서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열어줄 만큼 여력이 되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취지는 좋아요. 자사고나 뭐 외고나 국제고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가 일반고에서 그러한 여러 과목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거 정말 좋은 취지인데 그 취지만큼이 제대로 연결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제가 부모님들한테 지금 어떤 위화감을 준다거나 불안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도 그냥 학부모로서 답답한 마음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게 9등급이 5등급제로 개편된다. 그 다음에 상대평가 1등급, 5등급을 그냥 같이 기재한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을 미기재한다. 요게 나오는데요. 요게 나중에 있다가 교육부에서 올린 그 보고 자료가 있어요. 보도 자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회과학에 관련된 상대평가 석차를 안 쓰면 사교육에서 사회나 과학에 드는 사교육이 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보도문이 있어요. 솔직히 어머니들 아이들 국어, 영어, 수학에 투자를 더 많이 하지 사회학원 다니고 과학학원 다니는 애들이 비중이 더 많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는 제대로 캐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더 들어갈게요. 지금 사실은 이 내신 성적을 이제 표기를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게 9등급으로 상대평가하느냐, ABC로 나누느냐, 또는 6단계로 성취도를 하느냐, 요거가 지금 저희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고교 학점제가 갑자기 나온 거는 아니었어요. 요게요, 2018년부터 고교 학점제 추진에 대한 교육부의 노력은 계속됐었고 계속 점진적으로 바뀌어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헷갈리는 게 2015 개정, 2007 개정, 2022 개정, 그런데 2028 대입 막 이러면 너무 헷갈리시잖아요. 요게 발표됐던 그 단계가 2015년에 발표를 해서 2022년도부터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15 개정 중에요. 일부가 개정된 게 뭐 있냐면 진로 선택 과목이 생기고 졸업 학점 이수냐 미이수냐 요 과목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서 2015가 두 개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건 지금 2015와 앞으로 바뀌게 될 2022. 그러면 2022년도에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고 그러면 2028년에 대학생이 되는 28학번 되는 대학교 1학년 되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적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지금 중3 아이들이 대학교 1학년 될 때 얘는 28학번이 될 거고 이게 학번이라고 생각하면 학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28학년도에 되는 개정이 요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가 나오면서 개정이 같이 됐는데 이게 이게 헷갈린다. 개정된 거하고 고교 학점제하고는 무슨 관계냐?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2022 개정에서 말씀드렸던 교과는 그냥 성적을 9단계 있던 거를 5단계로 줄인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주어진 교과가 아니라 선택하는 교과로 바뀌어지는 거가 고교 학점제. 그러면 학교 밖에서 학점을 받는 거가 고교 학점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점 은행제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안 다니더라도 원하는 과목들을 이수하면서 자기 학점을 채우는 것처럼 고등학교가요. 우리 학교에 충암고등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안 생겼어요. 그러면 다른 근처의 학교에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학교로 가서 수업을 열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청해서. 줌으로 듣거나 온라인으로 듣거나.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서로 고민해요. 우리가 어떤 과목을 열 테니 니네 학교에서는 이거 열어라. 우리는 인공지능 중심으로 수학 관련 과목을 열 테니 너희는 국어, 영어, 사회에 관련된 과목을 열어라. 그리고 서로 신경전을 좀 벌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게 고교에서 통합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외부 강사를 모셔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아닌데 타 학교 학생이 와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까지 해야 되니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쌤들이 그런 거 되게 이제 싫어하시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 우리 상태로서는 우리 학교에 과목이 안 열렸다고 해서 못 듣는 건 아니다. 근데 요거는 되게 이상적이긴 한데요. 현실적으로는 많이 불편한 게, 만약에 우리 학교에 안 열렸다. 그래서 다른 학교로 간다. 그러면 우리 아이 학원 시간 왔다 갔다 통학 시간 하나도 안 맞죠? 그리고 인원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 학교에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정해진 수업 인원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그쪽에다 하겠다라고 원서 같은 거를 냈는데 그쪽 학교에서 못 받아주면 그건 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반복이 돼요. 차이가 어떤 거냐면, 지금 고등학생은 일반 선택이 있었고요. 진로 선택 과목만 있었어요. 지금 새로 생기는 게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새로 생겨요. 그래서 이 과목이 학점처럼 진행이 되는 거고, 저희가 3년 동안 192학점 취득하면 졸업한다. 그러면 요거의 문제는 뭐냐? 학점처럼 된다? 그러면 성취율이요. 40,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얘가 수업 시간에 내내 엎드려 자고 내라는 수행평가 안 내고 참여 안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점수를 안 줬다. 그래서 이 밑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 학생은 보충 수업이라도 받아서 이 학점을 메꿔야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 계절학기 해서 학점 메우는 거나 같은 상황이 돼요. 그런데 요게 미이수자가 발생할 때 보충 수업을 할 거다. 그러면 방학에 할지 주말에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학교마다 조금 다를 거고요. 심지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또 보충 수업까지 하느니 그냥 애진간하면 점수 그냥 줘서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옵션은 많으니 저희한테 유리한 것들을 좀 골라볼 수 있는 시간 될까 싶습니다. 과목별 성차에서 선택 과목의 석차 등급 안 나오고 전문교과 지금 안 나오는 상태예요. 자, 요게 고교 학점제에 연결하는 부분 한번 볼게요. 20년도부터 25년 시행할 때까지 지금 학점제 부분 도입해서 샘플로 연구학교, 연구대상학교가 진행이 됐었고요.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확정이 돼요. 그래서 다 그냥 모든 고등학교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2022 교육과정이 지금 이제 내년부터 진행이 될 거고, 성취평가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연구 선도학교라는 게 있어서 계속 일반계 고등학교 1680개의 학교들은 이미 조금씩 고교 학점제를 적용해 와서 바로 들어가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혹시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가 일반계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통폐합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이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학교 공간 조성하는 것 때문에 요새 애들 학교 가면 교실이나 쉬는 도서관이나 되게 잘 돼 있는 거 보셨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과목이 여러 개라서 과목대로 시간표를 배정을 하다 보니 어떤 아이는 뭐 수요일 4교시가 비어요. 공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공강인 애들은 다 도서관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공부해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공강인데 도서관에 왔나 안 왔나를 누가 다 체크를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수면에 떠오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자기 할 일 하는 애들은 걱정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학교에서는 한 학기 1년 동안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연구학교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공강에 있었을 때 학생 관리가 가장 힘들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단위 학교가 있고 타 학교하고 연결하거나 온라인으로 또는 지역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수업을 받는다. 그래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정말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동아리 들었는데 너 뜬금없이 왜 이거 너 매니큐어 왜 들어갔어? 네일아트? 그랬더니 친구가 좋아해서요. 너 근데 네일아트를 왜 동아리에서 필요한 거야? 아니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요걸로 너가 배울 수 있었던 게 뭐였는지 말해볼까? 라고 하면 동아리 활동을
한 학기 동안 했고 네일 아트를 계속 했던 학생이라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써주고 싶어요. 네일 아트를 하면서 냄새가 심하게 났고 그러면 이 매니큐어의 주성분이 뭐였는데 그게 인체에 미치는 역할은 뭘까? 그런 영향들은 뭘까? 그렇다면 내가 화학공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좀 더 개선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썼으면 좋겠거든요. 생기부에. 근데 그 학생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디 사이에 3,000원짜리 매니큐어가 제일 후지고요. 이 표현 그대로예요. 뭐 다이소에서 뭐가요? 발림은 좋은데요. 그거 4시간이면 떨어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마케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저 화장품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많이 꿰고 있으니 그러면 아닌데요. 저 사회복지 갈 건데요. 그래서 그러면 사회복지에서도 아마 이런 자격과정을 만들어서 뭐 장애인이거나 발달장애이거나 어떤 직업 전문 관련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네가 해왔던 거를 연결시키면 되지 않을까? 아니 저는 학과만 갈 건데요. 사회복지 일 안 할 건데요. 대화가 진전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게 즉흥적인 활동, 즉흥적인 생각. 그래서 학종으로 넘어갈 때 그대로 아이가 해왔던 과정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선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들이 정말 아이한테 맞게 선택이 되느냐 이거는 부모님이 같이 봐주셔야 돼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모르잖아. 됐거든. 뭐 나중에 이렇게 말하고 끝나잖아요. 엄마는 모르잖아. 이게 제일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엄마 잘 모르겠어. 그런데 모르지만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절대 감정 싸움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면 도와줄게 아니면 같이 찾아보자 라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왜 학종하고 연결이 되고 왜 선택 과목이 중요해지는지를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진로 과목을 선택을 할 때 지금 사회 과목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인문 계열로 간다고 하면 고전과 윤리는 선택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공학 계열로 갈 친구들이라면 수학 중에 기하는 꼭 선택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선택 과목의 이수 필요성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고등학교에서의 선택 과목이 대학에서도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희망 계열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필요성이 50%, 70% 이상인 과목들을 좀 추려놨어요. 사진 요거 찍으시면 잘 나오실 것 같아요. 거꾸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공학 계열을 갈 거다. 그러면 지구과학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여기에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야지 나중에 대학에서 얘가 우리 전공 적합한 활동을 해왔구나. 이 과목을 배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인문 계열에서는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사회 계열, 자연 계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있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과로 갈 거다. 그런데 전공하려는 선택 과목에 상관없이 고르게 공부를 잘한다. 또는 아직 뭐 돼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하여튼 문과야. 수학은 싫대. 문과를 갈 거다. 그러면 국어, 사회 과목, 영어 과목을 잘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고르게 점수가 좋다고 하면 웬만한 문과 계열은 그냥 다 넣을 수 있어요. 학종에서도.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꼭 영문과 관련 취업을 하나요? 법학과 나왔다고 법대로 사나요? 아니죠. 그런데 공학 계열은 좀 달라요. 어느 회사에서 우리는 컴공 전공자를 뽑는다 라고 하면 한양공대 컴공이든 지방대 컴공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과는 졸업하면 전공이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화공이냐 컴공이냐 반도체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문과는 거꾸로 뭐 어차피 거의 활동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학교를 물어봐요. 어디 졸업했대? 이렇게요. 그래서 만약에 문과라면 선택 과목을 할 때 저는 그냥 본인이 재미있거나 잘하거나 성적이 잘 나올 걸 고르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저희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과에서는 달라요. 원하는 교과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과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야 돼요. 요게 한양대학교 생명공학과 4년 동안의 커리큘럼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생명공학인데 어째
1학년 1학기에 미적분학이 있습니다. 그쵸? 자, 공업수학도 있고 일반 생물, 확률 통계론도 있어요. 공업 물리도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 아이가 한양대 생명공학 정도는 지원할 정도 성적이 돼요. 그러면 거꾸로 학종으로 갈 건데 우리 아이가 이 학과에 맞다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자소서도 없어졌단 말이죠. 우리 아이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없어졌죠. 외고 특목고는 자소서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이렇게 과기원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소서도 없어요. 우리 아이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생기부의 세특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뭘로 드러낼 건가? 그러면 교과목이에요. 이 아이가 화학, 물리 선택하고 온 아이인가? 전혀 상관없는 지구과학만 하고 왔는데 등급은 거의 비슷한데 A라는 애가 지구과학 선택했고 B라는 애가 지금 화학하고 물리 선택하고 왔어. 더구나 생명까지 선택하고 왔어. 과중반이었네. 그러면 같은 성적이라면 전공 적합한 활동을 한 학생 뽑겠죠. 그래서 지금 고교학점제가 선택 과목에 대한 자율성을 줬다면 이거는 학종의 완성이에요. 그럼 학종이라고 하면 내가 가려는 학과에 맞는 인재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인재상이 되려면 원하는 학과를, 교과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2022 아무리 개정이 됐고 교과 선택이고 뭐 A부터 B, 뭐 C 이렇게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고교학점제는 진행이 되는 거고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선택 과목에 따라 우리 아이의 우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게 팩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개 대학의 통합 계열별 선택 과목 가이드예요. 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서울여대, 국민대, 명지대, 숭실대가 표를 내놨던 게요. 모집 단위별로 아이들의 선택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추려놨어요. 이 이야기는 거꾸로 우리 아이가 숭실대에 지원하고 싶다. 그런데 숭실대 경제학과, 글로벌 통상 이런 데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원하는 일반 선택 과목은 요 정도는 공부하고 와.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이런 거 공부해오면 좋겠어 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거죠. 원하지 않는 학교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원하지 않는 과목을 듣고 그래도 성적이 되니까 써보면 안 될까요? 네, 떨어집니다. 그냥 그 학교에다가 원서비 보태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사랑의 짝대기 이런 거 옛날에 보셨나요?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짝대기를 줘야 그 사랑의 짝대기를 받아주잖아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자소서 쓸 때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냥 나는 이걸 잘하고 이걸 잘하고 이걸 잘해요 라고 자기가 좋아했고 잘했던 것만 쓰거든요. 근데 원하는 건 대학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맞춰서 글을 써줘야 되는 건데 그냥 수필처럼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똑같아요. 대학이 원하는 선택 과목,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그 인재상에 맞게 교과 선택해야 되는 거. 자, 서울시립대학에 들어가시면 어떤 게 있냐면요. 학과별로 인재상을 올려놨어요. 아예. 모집 요강에 보면 저희 교통 관련 무슨 행정, 무슨 도시행정 무슨 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거를 대놓고 써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학종을 준비하는데 점수가 낮아서 교과보다는 학종을 한번 써볼까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람만 학종을 쓸 수 있다. 그게 선택 과목의 차이이다.